마켓인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하시는지 그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들 위주로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실적을 잘 나오는 기업인데 아직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기업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제 HPO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 2021년 5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인데 프리미엄 브랜드 덴프스를 바탕으로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그리고 아니면 트루바이타민 등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유산균 균주 회사로 알려진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에서 원료를 공급을 받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회사의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 비중을 보면은 유산균이 61.2%, 비타민이 약 25%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2월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6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왔고 5년 연속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가 홍삼인데 18.8%고요. 2위가 비타민인데 15.2%, 3위가 프로바이오틱스인데 13.5% 정도를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도 이런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3년 뒤하고 바뀐 점이 하나 있다면은 1위가 원래 홍삼이 28.8%였는데 18.8%로 꽤 많이 감소했다라는 부분, 반대로 비타민이 3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거의 43% 증가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HPO를 말씀드리는데 건강기능식품 사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과도한 경쟁시장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업들을 고를 때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는 수익성이 유지가 되거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차별화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지인데 지금 이거를 HPO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 건강식품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 시장이 커진 데는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해진 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성장성을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 회사는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수익성이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업체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020년도에 199억 원까지 갔다가 21년도 156억 원, 22년도 87억 원까지 이 회사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2023년 3개분기 누적만 하더라도 2022년 87억 원 대비 117억 원까지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익성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회사에서 수익성 개선의 주된 요소가 어떤 거였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홈쇼핑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홈쇼핑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수익성에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사몰 같은 부분이 홈쇼핑을 앞질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았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회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판매를 합니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가 동사 매출의 61%를 차지를 하는데 경쟁사 1위가 종근당의 락토핏인데 이것보다 3배가 비싼데도 MS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프리미엄 차별화 전략이 통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에는 유명 광고 모델인 공유 씨가 이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됐는데 제가 이 회사하고 이제 이런저런 궁금한 걸 물어봤었을 때 공유 씨가 이런 건강기능식품 업체 모델이 된 건 또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한 요소가 또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PO가 건강식품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프리미엄 이미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회사로 인한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고요? 네, 사실 오늘 이 회사의 보고서 제목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저출산 정부정책 수혜주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들의 알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지오 인포테크라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가 아프리코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와 대통령이 일제히 얘기하는 게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달에 이제 그와 관련된 정책이 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2022년 한국 출산율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내려갈 거다. 그리고 해외랑 국내에서도 계속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오 인포테크는 프리미엄 아동용 킥보드 제조 판매 기업인데 사실 뭐 그걸 보고 이게 킥보드가 20만 원이 넘길래 진짜 저걸 살까라고 했는데 잘 팔리고 실제로 이 회사 지오 인포테크의 영업 실적을 보면은 2019년 매출액이 149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300억 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또 그거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프리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어페럴 브랜드라고 해서 아동 이제 옷과 관련된 부분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근데 출산율이 내려가는데 저게 잘 된다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이거든요. 출산율이 내려가는데 교육주들 실적이 안 좋아졌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Q는 감소하지만 P가 오히려 그 Q의 하락분을 오히려 상쇄시키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출산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 산업이 또 사양 산업이 된다? 그거는 조금은 시장 전망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출산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는 충분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저출산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 역시 주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두 개의 자회사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오팜이라는 회사가 있고 하이엔고고 댐프스 상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비오팜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OEM, ODM 업체입니다. 뭐 녹십자 웰빙이나 종근당 건강 같은 메이저 대형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가동률이 100%에 육박한 상황이고 2022년 매출액이 43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3개 분기 누적만 41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1분기에는 덴마크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올해 중에 공장 가동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하이엔고고 댐프스 상하이가 있는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분유제형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3살에서 14살까지 성장기 아동을 덴마크 현지 유기농 인증받은 우유를 분말화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2022년 매출액 184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게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알짜 자회사들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회사의 본업 외에도 실적을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의 하락을 P가 막아준다. 그런 관점에서 저출산 관련주들 좀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HPO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매출액은 2,310억 원의 영업이익은 한 289억 원, 그리고 2024년은 2,564억 원의 영업이익 348억 원을 예상을 하는데 뭐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한 게 한 250억 원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2024년도 이제 EPS로 환산을 하면 1,200원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타겟 PER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이 회사의 뭐 알짜 자회사와 모멘텀 등을 포함해서 한 12배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 여력이 약 70% 정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HPO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